のイメージとか韓国の恋愛事情とかについて皆さんにお伝えできたらなって思います。それではレッツゴー。じゃあまず日本人が本当に韓国で人気がある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한국에서 일본 사람은 진짜 인기가 많아? 한국에서 일본인이 인기가 많다기보다 일본인에 대한 신비로운 느낌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어떤 부분? 일본 하면 굉장히 예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좀 그런 이미지를 주는 분위기가 있지. 일본 사람은 어떤 이미지야? 일본 여성은 굉장히 우아하고 예의 있고 조신하고 청순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결합된 그런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 약간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애교가 많다거나 약간 미소가 너무 이쁘다, 귀엽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웃어주거나. 일본 여자랑 내가 많이 얘기해 본 적이 없긴 한데 나한테 뭐 물론 애교를 부렸던 사람은 없지. 나는 그 사람들과 뭐 연애를 하진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말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일본의 그 일본어의 억양이 한국처럼 받침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말이 좀 부드럽게 표현되잖아.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말할 때 이 사람이 되게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좀 귀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뭐 일본 여성이라고 해서 다 뭐 애교를 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じゃあ次は韓国人男性について聞いていきたいんですけども、韓国人男性は記念日をしっかりと大切にしてくれるのかっていうのがすごく気になるので、それを聞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챙겨준다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 일본 사람들은 잘 챙겨줘? 일본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한 년, 1년, 2년 이렇게 챙겨줘. 한 달, 두 달로 챙긴다고? 약간 학생들? 아니 성인 기준으로 가야지. 기준으로 하면은 한 년, 1년, 2년, 3년 그렇게 키울 것 같은데. 그럼 그 기념일에 뭐를 해줘? 같이 밥을 먹거나 케이크 먹거나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더 잘 챙겨줄 것 같은데? 아 진짜? 한국은 사실 어렸을 때도 한 달, 두 달을 챙기진 않았고 중고등학생 때는 그 투투라는 기념일이 있어. 22일을 사귀면 친구들한테 200원을 받는 그런 좀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 그래서 그 200원씩 모아서 뭐 예를 들어 밥을 먹거나 선물을 산다거나 그리고 보통 100일을 많이 챙기지.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100일 정도는 사실 이제 안 챙기는 것 같아. 대부분 1년 정도부터 챙기지 않을까 싶어. 6개월도 사실 성인들이 나는 6개월 챙기는 건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다고? 한국은 그래서 나는 일본이 오히려 더 잘 챙기는 게 아닐까. 아 진짜? 6개월 이벤트를 하는 한국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1년, 생일,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간혹 빼빼로데이 이런 날 좀 챙기지 않을까? 한국은 그 기념일이 있을 때 뭘 해? 아까 말한 것처럼 짧은 기념일은 챙기지 않잖아. 그래서 1년 때 예를 들어서 좀 근사한 호텔 같은 데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좋다. 아니면 뭐 레스토랑에 가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국내에 좀 유명한 관광 명소를 간다거나 그렇게 이벤트를 좀 보내는 것 같고, 물론 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실 이게 한 번 이벤트를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좀 가볍게 이제 기념일을 챙기기도 하지.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사귄 사람들 경우에는. 次は韓国人と付き合ったらドラマみたいな恋ができるかを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한국 남자랑 사귀면은 드라마 같은 연애를 할 수 있어? 일본 사람들이
남자를 많이 댕겨주시고 밥도 사주고 그런 느낌. 밥 사주는 거는 뭐 문제가 없지. 밥 사주는 거는 항상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 거는 좀 일상인 것 같아. 항상 챙겨주고 이런 거는 나는 진짜 그냥 드라마니까 있는 것 같아. 드라마에서만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사람이 호감이 굉장히 많으면 당연히 뭐든 해줄 수 있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각자의 삶이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도 처음에 만나면 엄청 잘해줬잖아. 아니야? 그치? 시간 지날수록 좀 이게 근데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원래 상태야?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래 처음에는 뭐야? 뭐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지. 내가 피곤하지만 데리러 가고 내가 피곤하지만 참고 같이 놀고.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은 여자는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남자구나,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 남자랑 계속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면 반대로 여자는 안 변했을까? 결국 여자도 변했을 거고 그 남자도 변했을 거야. 어쨌든 결론은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는 남자는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어. 다 없다고? 없어. ドラマみたいな恋はできないよということではい、次はデートをする時の費用について。日本はだいたい半々で出すこと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ご飯代とか韓国はどうなのか気になるので聞いてみます。 한국은 나는 데이트 비용이 남자가 6에서 7, 여자가 3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카페는 여자가 내고 밥은 남자가 내고. 보통 밥을 먹으면 보통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보통 부담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커피를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대부분 크게 불만이 없거든. 그런데 여자가 너무 당연하게 다 얻어먹으려고 하면 거기서 남자들도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이제 작지만 예를 들어 뭐 남자가 밥도 사고 커피도 샀어. 멀리 가서 밥을 먹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기름값을 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고맙지. 나를 위해서 돈을 써줬으니까. 근데 돈을 아예 내려 하지도 않고 남자가 밥, 커피 다 써줬을 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인사도 없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경우에는 보통 연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남자들의 헤어지는,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경우, 않는다면 헤어질 거야. 너무 부담이지. 밥도 사주고 카페까지 사주면은 요즘 카페가 너무 비싸잖아. 한국은 지금 디저트 문화가 엄청 발달했잖아. 그치. 그래서 빵이 있는 커피숍이 많거든. 근데 빵이 너무 비싸서 맞아. 밥값이랑 커피 사는 가격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그치, 이제. 비슷하지. 사면 카페 가도 한 25,000원 정도. 그치. 한국은 또 1인 1메뉴. 맞아. 한국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면 한국 남자들이 이제 밥을 사주거나 커피를 사주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엄청 고맙게 생각하지. 아, 그래? 일본에서는 왜냐면 미안한 마음이 좀 크지. 다음에는 내가 사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일본 사람은 한국 남자랑 사귈 때 처음에는 카페 문화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아, 그래? 근데 밥을 살 때 남자가 밥을 샀으면 그 카페를 사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울까? 맞아. 왜냐면 요즘 너무 비싸잖아. 그걸 만날 때마다 뭐 카페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겠지만. 最後に日本の女性と韓国の女性付き合ってどんな違い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일단 일본 여자 만나봤어? 만나본 적 있지. 만나본 적 있어? 그러면은 일본 여자랑 그
한국 여자 차이점 있어 혹시? 연애할 때. 물론 모든 일본 여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일본 여자들이 내 생각에 자기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 불만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단기적으로 보면 뭐 당시에 바로 뭐 싸움이나 그런 마찰이 일어나는 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중에 그 불만들이 쌓이다 보면 좀 나중에 감정이 조금 상처가 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지. 한국 여자는 바로 말해. 한국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바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표현에 조금 더 개방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만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오래 가져가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구나. 바로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바로 좀 서로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자주 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좀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럼 한국 사람 봤을 때는 그냥 바로 말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해?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상대방이 아, 이게 불편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 되는 거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얘는 뭐 그냥 나 다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얘기하고 나면 그게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 왜 진작 말하지 왜 이제 말하냐 이렇게 하면 그냥 서로의 성향에 맞게 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 두 나라가 사실 이제 너무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내 생각에 성향은 비슷한 부분들 많다. 그러면 남자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여자는 차이점이 별로 많이 없다. 내가 느낄 때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ありがとう。はい、こんな感じで韓国と日本の恋愛事情の違いをお話ししたんですけど、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ぜひ韓国と日本はこんな違いがあるよとか、韓国人と会ってみたんだけどこんな感じだったとかある方をぜひコメント欄にたくさん書いてください。それでは本日もご視聴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チャンネル登録といい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